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저자 이진욱입니다. 이번에는 튜토리얼 9번 침대 테이블, 베드 테이블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침대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운 명령들을 그냥 다 반복해서 쓰지만은 실제 이런 가구라든지 실내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튜토리얼 이용해서 좀 친근하게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형태의 침대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요. 자, 홀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코너 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코너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부드럽게 만든다면은 일단 사이드 값이 중요합니다. 사이드 값이 4개이냐, 6개냐, 8개냐, 30개냐, 100개냐. 자,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경사진 면을 평면으로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평면 또는 수직면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각도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쉐입을 그리고 이용해서 푸시풀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 자, 대칭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 나왔고 가구 모델링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경우에 반만 그리지 이걸 같은 작업을 2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칭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렇게 절반만 그리고 심지어는 얘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4분의 1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객체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일체화된 것처럼 보이게 할 거냐. 이런 이제 트릭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자, 객체 숨기기를 바로 활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요 명령어는 포, 아크가 되겠고요. 푸시, 풀, 옵셋, 자, 지우개, 이레이저, E, 그리고 배율, 스케일, S, 자, 그리고 시프트라는 기능이 이제 이레이저에 우리 컨트롤 배웠잖아요. 컨트롤 누르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데, 시프트를 누르면은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 키워드는 프리핸드가 아닌데, 프리핸드 아닙니다. 이 실수네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자, 교재에서는, 로그아웃이 됐군요. 자, 이렇게 읽기를 하시면은, 교재가 나타나고, 목차에서 우리가, 베드 테이블 만들기. 여긴 또 베드 테이블을 했네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베드 테이블의 치수, 침대 테이블의 치수는 일단 전체적으로 상단, 하단의 너비는 이제 530이 되겠고 위에는 400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라운드 전이죠.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제 평면이 이루어지고 자, 깊이는 300, 깊이. 그다음 높이가 300. 그리고 합판의 두께는 10mm, 10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mm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면을 그리는 게 편하겠죠. 정면을. 그래서 530, 530 크게 530, 530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는 미리 새로운 작업을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띄워놨고요. 렉탱글 R. 자, 렉탱글 R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고 자, 파랑축 평면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녹색축 평면에 그리겠다면은 왼쪽 화살표 눌러주면 되겠죠. 자, 530, 530 엔터. 아닌데? 530, 300이죠. 530, 300. 다시 확인. 530, 300. 높이니까. 자, 물론 이제 이 절반을 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절반만 그릴 거지만 암산하시면 안 됩니다. 캐드든 스케치업이든 암산을 해서 암산 오류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어마어마한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려놓고 자르세요, 반으로. 절대로 암산해서 나는 암산 잘하니까 할 거야.
네, 물론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그어서 중간점에서 중간점 이렇게 렉탱글이네요. 라인. 자, 라인 도구로 중간점과 중간점을 연결하는 그래서 반만 그릴 거예요. 반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중심선에서부터 테이프 메저 툴, 자, 얼마? 200이 되겠습니다. 20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사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라인으로 그리면은 이런 형태. 물론 여기도 그려야 되지만은 우리 반만 그릴 거니까. 반만 그릴 거니까 얘는 안 그릴 거니까. 안 그릴 거니까 이렇게 일단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여기도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고 그럼 이런 어떤 일단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라운드 값을 이제 줘야 되겠죠. 자, 안내선으로부터 35 테이프 메저 툴 35. 자, 이렇게 띄워주고 35. 자, 여기 이제 아크. 자, 요 교차점에서 정확하게 교차점 찍어야 됩니다. 교차점에서 아크를 이렇게 그리면은 자, 하늘색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선홍색이 나올 때가 접했다. 아크와 지금 기울어진 선과 선을 접하고 있는 형태. 이때 클릭을 하면은 다시 이제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우리 블록하기, 그죠? 블록하기 돌출 값을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만은 뭐 이렇게 해줘도 되긴 되죠. 이렇게 해서 지우고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크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선홍색이 되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트림까지 뭐 필렛의 명령이 실행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지우고요. 안내선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우고 얘도 필요 없겠죠. 이렇게. 자, 이제 합판의 두께가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들 다 선택해서 F, 옵셋 이렇게 10만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게 이게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내려올 때 이게 블루축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블루축으로 내렸는데 살짝 이게 안 맞다든지 이러면은 이 보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루축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틀릴 일이 잘 없는데 아크 자체에서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요. 요 엔드와 엔드를 연결해 주면은 여기 직각이 되겠죠. 직각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레드에 만들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면 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홈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약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 푸시풀로 이 단면을 푸시풀로 뭐 앞으로 가져도 되고 뒤로 가져가도 되고 자, 30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300. 자,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손잡이 구멍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구멍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양측에서 100만큼 테이프 메저 툴. 자, 이때 이 테이프 메저 이 안내선이 그 파랑축과 평행한 안내선이 아니고 이 기울어진 면에 일치하는 이 선하고 똑같은 평행한 선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테이프 메저 툴. 자, 그래서 100. 이쪽에서도 100.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위에서는 지금 자, 하단에서 200. 하단에서 200. 자, 이때도 이게 파랑축으로 갈 거냐? 파랑축으로 가면은 뭐이 정도 올라와 버리면 이제 파랑축이 나오겠죠. 아니, 위로 화살표를 해버리면 파랑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되고 지금 우리는 파랑축 쓰면 안 됩니다. 이 면에 일치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밑에 방향 화살표 여기서 안 먹나요? 이거 아닌가? 이렇게 돼.
맞네. 됐네. 지금 밑에 화살표 누르니까 이 선홍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치대면으로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하여튼 요 면에 맞춰서 200. 자, 그리고 24. 한 번 더 24. 자, 그래서 선홍색의 역할이 이제 아랫방향 화살표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하여튼 요 면이 정확하게 지금 안내선들이 요 면에 지금 일치돼 있어야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잘못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아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를 그리는데 여기에 반원을 그릴 건데 사이드 값은 뭐 12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죠. 뭐 필요하다면 6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12 정도면은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드래그 했을 때 반원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 클릭. 자, 여기서 교차점과 교차점을 찍어서 반원일 때 왜 안 되지? 아, 지금 잘못 그렸네요. 지금 면에 안 그리고 있어요. 딴 데 그리고 있어요, 지금. 반원일 때 클릭. 이렇게 그려졌고요. 라인을 연결하면 다시 라인. 자, 이제 면이 됐죠. 면이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자, 푸시풀로. 자, 이 면을 푸시풀로 뒤로 밀어서 만나면 이렇게 뚫리겠죠. 네. 완벽하게 뚫리는 면을 이제 구멍을 내줬고. 자, 밑에 여기 약간 바닥에도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자, 바닥에서는 12. 자, 테임 메저 툴. 자, 블루 아닙니다. 블루 아니고 요 면에서 12.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기울어져야 되니까 15. 자, 15, 15 해서 뭐 이렇게 라인을 주겠다는 거죠. 라인을. 자, 그럼 이렇게 면 분할이 일어나겠죠. 면 분할이 이렇게 일어나고 뭐 당연히 여기서 푸시풀을 지금 이렇게 바로 해서 없애도 되는데 그래도 좀 부드럽게 가구의 또 생명은 또 이렇게 코너의 어떤 부드러움 아니겠습니까? 라운딩 처리. 자, 5만큼. 자, 그래서 5를 테임 메저 툴 5. 이쪽에서도 테임 메저 툴 5. 자, 그럼 여기 이제 아크가 뭐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경사면에서. 자, 아크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아크가 여기 굉장히 작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지금 아크가 12개의 사이드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 명령을 다시 해서 6 엔터. 사이드 값을 6으로 줄여주고 찍고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코너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또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자,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내선을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기보다는 아까 봤던 표시 있죠. 표시 패널에 모든 안내선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안내선 삭제를 클릭해서 한꺼번에 지워주는 방법입니다. 아, 참 푸시풀 안 했네요. 푸시풀로 밀어 넣으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면과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걸 그냥 내가 뭐 평면에 맞춰서 잘라버렸다면은 이렇게 작업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반을 우리가 그렸는 거예요. 자,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레이저 도구로 이레이저로 여기 클릭. 자, 여기 클릭. 자, 여기 맺는 거 아니죠? 안쪽에도 클릭. 클릭.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레이저를 시키면은 부드럽게가 된다. 자, 그럼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뭐 일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해줘야죠. 자,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우리가 실제로 만든다면 여기에 정성스럽게 뭐 수작업을 한다면 사포질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여기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각이진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그룹을. 예를 들어서 이걸 그룹을 만들었다. 그럼 대칭을 시켜야 되는데, 자, 대칭은 우리가 이제 미러라는 명령, 이제 루비는 있는데, 그 스케치업에 네이티브 이제 툴바라고 이제 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 툴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뭐 로테이트를 시켜도 됩니다. 뭐 되죠. 로테이트를 시켜도 지금 딱 이쪽도 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로테이트를 쓰진 않고 스케일을 많이 씁니다. 스케일. 스케일에서 얘를 줄이다가 넘어가 버리면 뒤집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미러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해서 무브 시켜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 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대칭 시킨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다. 자, 요 그룹을 뭐 해제를 해도 되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도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그룹 만들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 객체 분해를 할게요. 자, 다시 그룹 만들기 전 상태입니다. 그룹 만들기 전 상태에서 자, 일단 요 면은 중간에 들어가면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없애줘야 돼요. 그럼 안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가 선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를 지웁니까? 딜리트? 그럼 이 면이 다 지워지잖아. 아니다. 그러면은 가장자리가 존재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 자, 그래서 뭐 오른쪽 버튼 숨기기를 해도 되고요. 같은 명령입니다. 숨기기를 해도 되고요. 이레이저 도구에서 Shift를 누르면은 숨겨. 이레이저에서 Shift를 누르고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숨기기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숨기기. 이 상태로.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다다다다 지금 숨겨져 있는 객체도 선택이 된 거거든요. 오른쪽 버튼 그룹 만들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아까처럼 복사해 와서 뭐 그대로 볼게요. 무브 이렇게 와서 클릭하고 스케일 자, 마이너스 1 때 클릭을 하고 무브 도구로 자, 요 점과 요 점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자, 해제하면 깜쪽같이 이렇게 연결된 모습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얘하고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를 그룹으로 다시 묶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뭐,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능숙해지면은 얘를 그냥 복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했으니까 제 위치에 붙여넣기는 있던 자리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있던 자리 그대로. 제 위치에 붙여넣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스케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대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얘랑 다시 반드시 그룹으로 만들어줘야지 이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가구들이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들 보면은
이렇게 하나인 줄 알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숨기기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은, 렉탱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뭐 이게 뭐 그룹일 수도 있고, 뭐, 다시 이걸 하나 더 만들까요? 뭐, 이것도 그룹이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숨기겠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했다. 그럼 나 필요하면 이걸 다시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안에는, 그룹 안에는 지금 숨겨진 객체가 있죠? 자, 숨기기를 해제하는 거는, 어, 자, 숨기기, 숨겨진 객체 보기, 숨겨진 그룹 및 구성 요소의 표시 여부를 전환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숨기기 취소 어떻게 했더라? 이게 지금 풀이라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음, 여기가 아니고, 여기 표시에서. 여기 숨겨진 객체 클릭을 하면은, 숨겨진 도형.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숨기기 취소 여기 있네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못 찾네. 자, 모두를 클릭하면 다시 이제 숨기기가 취소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그룹 안에 있는 숨겨진 객체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얘는 그룹이 해제될 때까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취소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 자,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트릭을 활용해가지고 얘들을 이제 선이 없는 것처럼 대칭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지금 얘가 중요한 거죠. 렉탱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숨기기를 했다. 해놓고 뭐 작업할 수 있겠죠. 작업 다 하고, 자, 숨기기 취소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는데, 그룹 안에 있는 숨기기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숨기기를 취소해 줘야 되지, 밖에서 숨기기 취소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뭐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은 뭐 잘 활용해서 이런 배드 테이블, 가구들의 대칭 객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드 테이블 만들어 봤고요. 자, 저장해야 되겠죠? 자, 저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저장해야 되고요. 자, 튜토리얼. 자, 9번. 베드, 뭐 침대, 테이블 만들기, 저장. 자, 하시고, 뭐 필요하다면은 뭐 침대도 한번 그려보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보고, 이런 뭐 일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그림으로 이렇게 PNG 파일을 만들 때는 축을 반드시 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깔끔한 그림 파일이 되니까요. 또 그리고 이 프로필선이라고 했죠. 우리 이 굵은 외곽선. 자, 이거는 우리 한글로는 뭐 프로 치면은 프로필 보기가 나오니까 꺼주면은 선이 가늘어지면서 조금 더 깔끔한 결과물을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침대 테이블 만들기 튜토리얼 9번을 해설했습니다. 자, 많이 연습하시고, 특히 이제 이런 베드 테이블도 치수라든지 이 형태는 제가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뭐 포탈 쇼핑몰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요거는 곡면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자, 뒤에 우리가 프로젝트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그런 쇼핑몰에서 찾아서 치수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똑같이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지 이 스케치업 모델링 능력이 향상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